안녕하세요. 새로 신규 사업자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다음 아이템을 뭘 생각을 할까도 엄청 고민이었고, 저희가 시장 손님들께서 요즘 코로나 시국에 궁금 행정을 저희가 메일로 받았어요. 여기 질문지를 들어갈게요. 실제로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도 있고요. 사실 대구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예식장들이에요. 그래서 식수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대부분 수도권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랑과는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인원을 50인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기는 했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50인으로 제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구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2020년 2월 달에 2월 말쯤이었나? 그때가 대구에서 이제 첫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로 확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대구가 4단계, 5단계, 6단계였어요. 이제 사실상 그때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라는 놈은, 녀석은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대구 웨딩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잘 이겨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대구에서는 이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대구 웨딩업 하시는 분들이 방역 관리를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사실 지금으로서는 웬만한 인기 있는 예식장들은 대부분 집을 보증 인원을 200명 이상 잡으셔야 될 겁니다. 신랑 100, 신부 100 하셔도 되고요. 신랑 120, 신부 80 하셔도 되고, 뭐 50, 150 하셔도 되고, 150, 50 하셔도 되고, 양측 다 합쳐서 집을 보증 인원을 200명 이상은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200명 이상이 다 밥을 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대구 분들도 이제 서로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식권을 받아서 답례품으로 바꿔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미 그것도 이제 예식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답례품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끔, 종류도 다양하게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주 내고 식권 받아서 왔어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 친척이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님들 지인, 그분들만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예식장에서도 그 접종 완료자 쿠폰, 1차 접종자 쿠폰 뭐 이런 거 나눠주면서 들어갈 때 그걸 받아서 들어가고 나올 때 그걸 내고 그러면서 인원 조율을 하는 곳도 있고요. 대구 예식장이랑 호텔업을 하는 데랑도 좀 느낌이 틀려요. 호텔업 하는 데는 인원수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유명한 데 있죠. 퀸벨 호텔이라든지 만촌동 인터블구의 파크빌리지, 인터빌리지, 수성스퀘어, 라운제나 호텔 철저하게 관리를 더 카운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신랑 신부님들도 있으세요. 우리가 그때 홀을 보러 왔을 때는 카운팅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식장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계가 좀 좋아졌다가 다시 격상됐다가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좀 유도리를 두는 게 있다 보니까 예식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신랑 신부님들이 마음이 불안하셔가지고 예식장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는 어땠어요? 다음 주는 어땠어요? 만약에 오늘이 10월 5일인데 그 사람들도 아직은 몰라요. 그때 12월 달에 몇 단계가 될지 예식장 분들도 모르거든요. 시청분들도 몰라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 현황이라든지 단계 정보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를 맨날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시청에 전화해도 소용없고요. 예식장에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정책이. 예식 있는 주에, 예식 있는 날에 2주 전쯤에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식장 사람들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게 짜는 거지, 그분들이 임의로 하진 않거든요. 맨날 예식장에 전화하고 플래너한테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식일 기준으로 한 2주 전쯤에 그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20년 신천지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곳이 퀸벨 호텔이에요. 정말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신천지로 인해서 엄청 이렇게 많이 퍼졌죠, 대구가.
대구로 봉쇄 한이마니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 피해자가 킴벨이 최대의 피해자였고 매스컴에 킴벨 호텔이라고 떠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 예식장에 웬만한 곳에는 다 확진자가 다녀간 걸로 알지만은 예식장 이름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초반에는 너무 관심도 많았고, 지금은 사실 뭐 우리 안전 문자 와도 또 왔네? 나랑 겹치지 않는 동선이라면 그냥 치우잖아요. 그때는 여길 다녀갔어? 어떡해? 누구 그때 결혼했다는데 너 괜찮아? 이런 전화도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은 매스컴에서도 그 후로는 이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되겠지만은 이 바이러스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시스템이 바뀔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마는 웨딩 시장의 문화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원판이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 나오세요, 하객들 나오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뭐 저 뒤에 키 작으신 분 발 깨끗말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들 쭉 서서 단체 사진 찍는 건데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그것 때문에 신랑 신부님들 문의가 엄청 많았었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어떤 예식장에서는 뭐 원판 작가님이 마스크 벗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어라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신랑 신부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면은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다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법적으로 아예 이렇게 집행을 해서 하객분들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은 초반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셨어요. 투명 마스크 구해서 할까요? 이런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실제로 그걸 구해서 착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투명 마스크가 인터넷에 개당 3,000원인가? 3,000원 좀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따로 준비해서 오시는 신랑 신부님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원판 찍으시기는 하객분들한테 직접 나눠주시기도 하셨고, 마스크에 신랑 신부 이름과 뭐 이니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으니까 이런 아이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벗을 수는 없어요. 아예 다 끼고 찍으셔야 돼요. 밥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다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었죠. 근데 솔직히 뭐 하객들 입장에서는 음식이 쫙 깔려져가지고 이렇게 요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뷔페를 좋아하시잖아요. 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고 뷔페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갈비탕 나오는 갈비탕 한 상 차림, 예식장마다 다 틀린데 지금 현재로서는 뷔페로 다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나서도 이제 뷔페는 계속 할 것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현재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식장 건물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No, 아닙니다. 예식장이 이런 곳도 있어요. 층마다 단독이 있는 곳도 있고요. 파라다이스나 칼라디움처럼 한 층에 3개나 4개의 홀이 있는 데도 있긴 해요. 4제곱미터당 1명이었어요, 기준이. 대구는 로비에 몇 명, 홀 안에 몇 명, 식당에 몇 명, 이 정도예요. 보증 인원은 200을 잡는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200명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오잖아요. 누군 빨리 왔다 가고, 누군 늦게 왔다 가고, 누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로비에 있을 때도 있고, 홀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식당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수용 인원을 하시는 집들이 더 많았고요. 정말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 카운팅을 하더라도 홀 앞에서 카운팅을 하시고, 이제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그냥 프리패스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웨딩샵에 인원 제한이 있나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있습니다. 각각의 웨딩샵들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이게 왜 틀리냐면, 웨딩샵들이 어떤 집은 피팅룸이 1개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집은 피팅룸이 2개, 3개인 곳도 있거든요. 피팅룸이 1개 있는 곳은 이제 그 시간에 그 팀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로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눈치를 좀 보게 될 가망성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 팀은 신랑 신부 담당 플래너만 왔어요. 근데 이 팀은 신랑 신부 담당 플래너의 엄마 아빠까지 오고 친척까지 왔어요. 이러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님하고 담당 플래너 끝! 근데 여기서 한 명 더 추가해 주는 집도 있고 안 해주는 집도 있어요. 웬만한 업체에서는 최종 피팅 하실 때 동영상 찍거나 사진 촬영하게 해주는 집이 많거든요. 그걸로 이제 공유하셔가지고 인스타, SNS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그래서 상의를 해서 초이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웨딩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랑 신부님만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커스텀 웨딩 인스타 페이지, 블로그 전화 주셔도 됩니다. 카톡도 돼요.